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오전 4시 7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증시를 한 번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환율과 증시죠. 증시 쭉쭉쭉쭉 보고, 메인 증시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고, 알트코인, 한화 차트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은 더 올랐습니다. 그죠? 1300원을 좀 넘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먹을 포인트들에서 조정을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증시의 반등이 드러났었고, 여기서도 증시의 반등이 잠깐 나왔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증시랑 한 번에 보는 이유가 증시와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은 어긋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한쌤이 말씀드렸던 그 시황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달러와 증시는. 근데 비트코인만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어디 갔냐?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익절을 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증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나요? 어디 갔니? 자, 여기죠? 언틀 코인들 일단 일자로 하셔도 좋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맞죠? 네, 숫자 보이시죠? 그죠? 화요일 오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상으로서는 이제는 1320원대를 이제는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구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자세하게 볼게요. S&P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한쌤이 여기 위로 가게 되면 42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풀매도, 그리고 대파동의 매도 하락이요, 그쵸? 그냥 큰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겠다, 인생 베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한쌤은 계속 지금 수익을 좀 즐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쉽네요. 여러 가지 계약을 많이 걸었으면 정말 많이 벌었을 텐데, 수천은 땡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조금 이제 3900대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한 3950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쌤 시황이 어쨌든 무조건 비싸다. 근데 우리가 금리 동결에 대한 시나리오, 0.25나 동결에 대한 시나리오일 때 일시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그냥 역대급 인생 매도 풀 포지션.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 하락을 3200까지 보를 거예요. 근데 그냥 빠지게 되면 3700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뒤로 밑으로 더 빠질 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S&P 큰 폭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예정된 하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 조심해야 된다, 지금 팔아야 된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계속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나스닥도 간단하게 볼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지금 12400, 600 위로는 이거는 풀매도, 그죠? 오버된 조정 경계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13200까지는 갈 여지가 있으나, 제가 이 마지막 파동을 노리다가 항상 다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파동을 이번에 노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방망이 짧게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주 강하게 매도 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반등존으로, 일시적 반등존으로 브레이크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11,800포인트 정도에서는 이제 일시적 반등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 뛰어넘고 비트코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원화로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 아직 도구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화를 좀 후면서 같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금, 그리고 가스, 그리고 오일 보면서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드도 많이 빠졌죠, 그죠? 역대급 인생급 매도를 노릴 수 있다. 아주 그냥 빅매도죠, 빅매도, 그죠? 1000틱 넘게, 거의 $100가 넘게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 같은 경우도 사실 빠진다는 게 우리가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또 금도 일시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금은 시총이 크니까 우리가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현물하는 분들은 또 천천히 또 첫 번째 단추를 끼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겠네요. 실버 21에서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언급을 드렸어도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빠져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빠져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금속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금보다 은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 이제 가스가 제가 지금 마음을 굉장히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한샘도 물렸습니다. 제가 이걸 2.56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조금 성찰까지는 아니고 한 소대 정도를 넣었는데 지금 저도 계좌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참네. 요거 빠졌는데 반토막 가까이 났더라고. 한 100만원 손해보고 있습니다. 뭐 선물에서 좀 땡긴 걸로 좀 해칭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안타까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제는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확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하락 각도도 좀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시간 확실하게 쏴서는 시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약간의 반등 이후에 세 번째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요게 이제 하락파가 요 각도보다 이제 반등이 좀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약간 반등이 나올 거고 2.5를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넘겨주기 빡실 것 같고 요렇게 나와준다면 우리는 달러 가스도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요 정도에서 가스를 한번 사보세요. 아시겠죠? 사보시고 나 가스 저평가니까 싸니까 한번 배팅해 보겠어. 좀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1달러대, 그러니까 1.8달러대부터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승부사적 기질이 있으신 분들, 리스크가 좀 있지만 리턴이 크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여기서 멍청하게 사가지고 들고 있지 말고 이런 데서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변화가 생겼거든. 비트코인 여기 거래가 톡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반등했잖아요. 그죠? 아마 요 갭이 오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일 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밤을 또 아침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밤이 또 새가지고. 자, 오일 가격도 좀 빠지고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 그죠? 이 빠지는 이유가 그냥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제는 효과가 조금씩 내고 있다. 1년 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부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약발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 같은 측면 S&P를 메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때는 그냥 너무 비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증시에 대한 약발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약발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좀 진행됐다가 금리 인하,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여기 3,700 정도까지 나오고 나서 이 반등에서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랬죠. 그죠? 저는 이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금리 인상으로 생기는 영향력, 그리고 경기 침체로 생기는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최악의 경우인 시나리오고요. 최악까지인가? 시나리오. 어쨌든, 여기서 그냥 빠질 때는 이렇게 움직여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열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뭐 한다? 매수를 잡아서 여기 또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노이롭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작은 규모에서는 요 추세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매에서 일시적으로 탁 반등을 한번 주는 그림이 등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여기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항하도 3,200만원 선이 도달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달러는 크게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원화는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조금 위로 툭툭 건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조정파를 하나 완성시켜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수렴파에 대한 모습을 얼추 완성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끝에서의 구간의 모습이 이제 좀 기분이 나쁘게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슬쩍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때는 이제 강하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방망이 계속 짧게 런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장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건 이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상방 베팅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고요.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얘까지 32,000 만약에 25,000을 다시 재도전을 시작하게 된다면 25,000달러 다시 재도전 시작하게 될 때는 우리가 늘 손절을 짧게 잡고 27,000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다. 그게 3월달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놀림복을 잡아보실 분들은 이제 달러의 포인트로 해서 여기를 기다리는 게 저는 일단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3,000달러, 23,200 정도? 그죠? 아이고 졸려라.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뭐 딱히 볼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차트요. 앵커가 엄청나게 상승하네, 그죠? 이런 종목이 하나씩 툭툭 터지고 있어요. 툭툭. 그리고 전반적으로 쐈던 애들은 빠지고, 스택스도 쐈던 애들은 빠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죠? 이제는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게 지금 아직은 팔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는 상당량 정리하는 습관 좀 들여주셔야 됩니다. 퀀텀도 슈팅 나오고 빠지고 있고, 그쵸? 옛날 퀀텀 5,000원에 물려있으신 분도 계셨는데 탈출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상 올라오면 탈출 안 했을 거야. 그리고 누구셨지? 또 5,000원에 어떤 물려있는 종목이 드는 분 계셨는데 5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SB 같은 경우 슈팅이 좀 나왔죠, 그죠? 네, 슈팅이 좀 나왔고 다들 보면 툭툭툭툭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나누면 단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웃기는 게 증시는 지금 하락 방향을 잡고 지금 그대로 제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도 증시를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코인 시장이 따로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이 지금 도박판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되거든. 도박판이 벌어졌다. 그래서 슈팅 나간 종목 말고요. 항상 이런 거 네오 같은 경우에 터졌잖아. 그 다음 여기들 정도 많이 공격적으로 봐도 15,000원대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글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전반적으로 그렇네요. 네. 앱토스는 이제 탈출할 기회를 한번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주고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면 이제는 안 돼요. 그죠? 더 간다 해도 이건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코인이 다시 증시를 조금 따라가면서 나중에 또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3월 달에는 한번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 그 반등도 역시나 방망이 짧게 그냥 번트성 단타를 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작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한샘은 일단은 기승전 하락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샘의 시장은 올라가면 갈수록 하락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얼마까지 갈 거냐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로요. 이게 상승하면 할수록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화로는 500만원 정도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도 이거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도.
할 게 하나도 없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많이 가면 이렇게 빠져버릴 거라니까, 진짜로. 이 큰일 나, 잘못하면 죽어요. 이때는, 상상하기 끔찍한데, 안 나오길 바래요. 안 나오길 바래야지만, 이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괜히 단타 치시는 분들 쫄 필요는 없고요. 그죠? 우리 수익, 꽤나,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수익 꽤나 많이 먹었잖아, 이번에도. 작은 유입으로도 여기서 제가 단타 가능하다 그랬죠? 일절로스 해주고, 놀림목 잡아도 좋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이까지 못 먹어도 좋아요. 못 먹어도 좋고, 이게 위험한 구간이니까. 이거 손절가 정확하게 있는 부분 꼭 지켜주시면 되고,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작은 비중으로 놀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도 시돈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쏜 거 보시면 기다렸다가 잡으세요. 이런 것처럼 수도가 나면 이렇게 눌림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 손절. 내가 예상했던 흐름이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앵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48원, 49원? 근데 이거 잡고 존버한다. 안 됩니다. 뒤통수에 한 대 때릴 거예요. 백날 첫날 만날 진짜 반복하는 얘기들이니까 50원 정도 잡고 55원 정도에 반 좀 털고 반 정도 털고 밑에 손절 잡고 들어가든지 이런 지금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기예요. 아시겠죠? 리플 같은 경우도 꽤나 반등을 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코인에 지금 돈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지금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트코인 차트는 지금 상당히 지금 모양이 괜찮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태 모양과 이렇게 지금 이게 기본적 이 경기에 대한 그 사태가 지금 딜레마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굉장히 편하게 추천을 못 하겠어요. 도박판이라는 거거든. IOST 같은 경우 이렇게 조틱 나왔으면 이제 16원 아래서 번트성 단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주가 실력과 하시면 되고, 시험을 받아보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터디방 녹화해주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많이 어필해주셔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쌤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3월달은 조정기. 3월달은 반등기, 2월달이 조정기였고 3월달 한 중순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4월달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몇 개월 이상의 큰 하락을 밑에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 거라고.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코인 시장도 그걸 받아줄지 아니면 증시처럼 따라갈지 아니면 코인은 약하게 받고 위로 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코인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 인버스로 해칭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미 국채 장기 국채를 따라가서 적당히 이제 2배 3배를 반의 반토막을 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2배 3배를 노릴 거냐 아니면은 이게 슈팅이 해버리면 다른 걸로 20-30% 노리고 들어갈 거냐 그 차이인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저는 숏으로 달달하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